안녕하세요. 여의도 금융쟁이입니다. 지난번 첫 영상인 대한민국 2024 경제전망편이 제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이번 영상도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주식에 대해 배우고 싶으셨던 주린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모두가 한 번씩은 궁금하셨을 주제인 적정주가 구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사용하는 복잡한 방법부터 우리가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정 주가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경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회사의 재무구조와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다룰 예정이니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회사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들어가면 엄청 복잡하니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시면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지표 활용법입니다. PER이나 PBR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방법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필수 경제 개념과 현금 흐름 할인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주제인 투자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사의 재무구조 먼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신라면을 만드는 회사 농심의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농심의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회사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그래서 순자산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1억짜리 집을 살 때 6천만 원은 저축한 돈에서 내고 4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제 총 자산은 1억인데 부채가 4천만 원, 순자산은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심의 총 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농심의 2023년 기준 총 자산은 2조 8,383억 원, 부채는 6,645억 원, 순자산은 2조 1,738억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빌린 돈이 6,645억 원이고 실제 주주들의 돈은 2조 1,738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심의 총 주식수는 608만 2,642주인데요. 순자산을 총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순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농심 주식 한 주를 샀을 때 농심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중 얼마가 저의 것이냐는 의미입니다. 농심의 경우 한 주에 35만 7,384원이 나오는데 그럼 이 한 주당 순자산이 주식의 가격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한 주당 순자산은 재무제표상 순자산을 단순히 주식수로 나눈 것에 비해 주식의 가격은 미래의 성장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보다는 높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총 자산, 부채, 순자산이 나와 있는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회사의 매출액과 비용, 그리고 순이익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해 총 1억을 벌었는데 생활비로 6천만 원을 쓰고 저축을 4천만 원 했다고 하면 제 매출액은 1억, 비용은 6천만 원, 순이익은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심의 매출액과 비용, 그리고 순이익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농심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6,054억 원, 비용은 2조 4,904억 원, 순이익은 1,150억 원입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비용,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나와 있는 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농심에 대해서 대략적인 재무구조를 살펴보신 건데요. 금액이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퍼센트로 놓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봐볼까요? 총 자산 100% 중에서 부채가 23.4%이고 순자산은 76.6%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살 때 대출을 얼마나 끼고 사나요? 대부분이 40%에서 70% 정도 끼고 사실 겁니다. 그런데 농심은 23.4%만 대출이니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액이 100%인데 비용이 95.6%, 순이익이 4.4%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평균적인 회사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농심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라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신라면 한 봉지에 요즘 950원 정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950원 안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기가 쉽지 않겠죠? 이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략적인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인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10억 원을 받는 것과 20년 뒤에 10억 원을 받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당장 10억 원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20년 뒤 10억 원의 가치는 지금 현재의 10억 원의 가치보다는 낮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20년 뒤에 얼마를 받아야 지금 당장 10억 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느낄까요? 이 대답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나는 정기예금으로만 재테크를 해 라고 하는 사람은 정기예금 금리로 20년 동안 굴린 금액과 지금 당장 10억 원을 받는 것을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10억과 미래의 10억은 가치가 다른데요. 그리고 현재의 10억과 동일한 효용을 느끼려면 미래에는 적어도 10억보다는 금액이 커야 할 것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1년 동안 정기예금을 연 3%로 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현재의 10억 원은 미래에 얼마와 같을까요? 10억 원을 정기예금 3%에 하니 이자가 3천만 원 나올 것이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니 현재의 10억 원은 1년 뒤에 10억 3천만 원과 같을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원금은 100%이니 1, 이자는 3%이니 0.03, 그래서 10억 원에 1.03을 곱하면 10억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1년 동안 정기예금을 연 5%에 할 수 있으면 1년 뒤에 10억 원은 현재의 얼마와 같을까요? 그렇죠. 10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미래의 10억 원은 현재의 약 9억 5천만 원과 같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인율 개념을 배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을 A와 B회사에 각각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회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고 B회사는 겨우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A회사겠죠. 그런데 A회사에 투자하면 1년 후 1억 2천만 원을 받고 B회사에 투자하면 1년 후 1억 8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고민되시죠? 이처럼 회사의 위험도에 따라서 A회사는 투자자에게 20%만 주면 되지만 B회사는 80%를 줘야 똑같이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배운 개념을 적용해 볼까요? A라는 회사에게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은 현재의 1억 원과 같을 것이고 B라는 회사에게는 1년 후에 1억 8천만 원이 현재의 1억 원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조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현금 흐름 할인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현금 흐름 할인법은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구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모두 더하면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방법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모두 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먼저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와야겠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5년 정도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그 이후는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이 앞으로 쭉 지속될 거라고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사실 5년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으나 5년 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라면을 만드는 여의도 주식회사라는 가상의 회사의 적정 주가를 구해본다고 합시다. 우선 여러 가지 가정을 좀 해보죠. 재무상태표에 대한 가정부터 해볼까요? 이 회사의 총 자산은 3천억 원, 부채 500억 원, 순자산 2,5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은 계산하기 편하게 총 2,500만 주 있다고 하고 그럼 한 주당 순자산은 10,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가정을 해볼 건데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만 말했지만 사실 당기 순이익까지 오는 과정은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바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것이죠.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이 회사는 라면을 팔아서 2023년에 총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나 기름, 고춧가루 같은 원재료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라면 한 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의 가격을 합친 것을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라면을 안 만들고 안 팔면 이 재료들도 쓸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매출원가는 매출액과 비례하게 되는데요. 매출원가를 700억이라고 하면 매출원가와 매출액 사이의 비율은 70%가 되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을 매출총리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매출총리익은 300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라면을 만들었으니 판매를 해야겠죠. 판매와 관리를 위해서 직원급여, 라면 보관 창고의 임대료 등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많이 합니다. 판관비는 라면을 많이 판다고 비례해서 늘거나 하지는 않고 고정비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라면을 잘 팔아도 못 팔아도 꾸준히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이렇게 매출 총리익 300억에서 판관비 100억을 빼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본업인 라면을 만들고 팔아서 벌어들인 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각각 더하고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정을 다 했으니 주가를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그 시작은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손익계산서를 추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가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기만 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매출액을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 매출액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회사가 해외로 진출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앞으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할 것 같으면 그 매출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5년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을 봤더니 매년 3%씩 성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에도 3%씩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렇게 매출액을 먼저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후 매출원가를 구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비례합니다. 매출원가와 매출액 사이의 비율이 70%였으니 이번에도 매출액에서 70%를 곱해서 매출원가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법이 발견되어서 매출 원가율을 현격히 낮췄다라는 뉴스를 종종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 낮아진 매출 원가율로 매출 원가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 총리익을 구했으니 판관비를 구해볼까요?
판관비는 고정비적인 성격이 강해서 매년 인플레이션율 정도로 상승한다고 보통 가정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향후 5년간 영업이익이 이렇게 산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 수익과 비용은 사실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소송에 걸렸는데 막대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것 같다면 그 금액만큼을 영업의 비용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향후 5년까지의 단기 순이익을 산출해보았으니 5년 후의 손익계산서도 가정을 해야겠죠? 적당한 가정을 통해서 5년 후부터 앞으로의 영업이익을 4천억, 단기 순이익은 3,50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추정을 해야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다만 올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은 올해 재무상태표상에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을 할인해와 볼까요?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은 주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잘 추정하면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회사가 영업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잉여 현금 흐름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은 같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로 영업이익을 구하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리 수익을 잡아놓거나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미리 비용을 잡아놓는 것들이 모두 영업이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대충 영업이익과 비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회사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구해봤죠? 그러면 이 회사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10%의 할인율이 적당하다고 했을 때 1년 후에 207억 원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10%로 한 번, 2년 후에 214억은 10%로 두 번 이렇게 쭉 나누면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약 3,095억 원인데요. 이 현재 가치는 빌린 돈과 주주들의 돈을 이용해서 회사로 들어오는 전체 현금 흐름으로 구한 값이니까 빌린 돈에 대한 부분은 빼줘야 합니다. 부채 500억 원을 빼주면 2,595억 원이 주주들의 가치가 되고 이 2,595억 원을 총 주식수인 2,500만 주로 나누면 1,380원이 한 주당 적정 주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회사의 주당 가치는 1,380원이니까 만약 현재 주가가 9,000원이라고 하면 더 낮은 금액이니까 지금 주식을 사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필수 경제 개념과 현금 흐름 할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께 직접 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내용에 대한 호기심 해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지표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